나는 솔로 31기 초반에 경수가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은 이유는 단순히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시끄럽게 움직인 남자가 아니었고, 계속 플러팅을 던지는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말수는 적었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행동은 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시선은 경수에게 몰렸다. 여성 출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MC들도 그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시청자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경수에게 무엇이 있길래 초반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처음에는 외모 때문처럼 보였다. 배우 공유를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적인 눈빛이 있었고, 과하지 않은 매너와 남성적인 체격도 분명한 강점이었다. 하지만 방송이 이어질수록 경수의 진짜 매력은 얼굴보다 훨씬 현실적인 곳에서 드러났다. 바로 돈이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돈은 허세나 과시가 아니었다. 경수의 매력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느냐에서 나왔다. 그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안경원 원장이었다. 방송에서 공개된 자기소개에 따르면 경수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안경원을 운영해온 안경사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무겁다. 방송 시점 기준으로 그는 이미 안경원 운영 5년 차에 들어선 자영업자이자 전문직 기반 사업자라는 뜻이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여성 출연자들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이유는 충분했다. 안경건은 단순히 안경테를 진열하고 파는 가게가 아니다. 시력 검사와 렌즈 상담이 필요하고 고객 응대와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장비 투자와 임대료 부담도 있고 매장 운영 능력과 장사 감각도 필요하다. 더구나 그가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수원이다. 수도권 대도시인 수원은 유동 인구가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곳에서 안경원을 1년이나 2년 반짝 운영한 것이 아니라 5년 차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적어도 그 매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는다. 경수는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을까? 방송에서 그의 정확한 월 수입이나 연매출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수가 월 얼마를 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안경원 업계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국내 안경원 평균 연매출은 2023년 기준 약 2억 4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월 평균 매출은 약 2천만 원대다. 물론 이것은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니다. 여기서 렌즈와 안경테 원가가 빠지고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빠진다. 관리비와 인건비와 세금과 장비 유지비까지 제외해야 실제 원장의 수입이 남는다. 보수적으로 순이익률을 15% 안팎으로 가정하면은 평균 매출 수준의 안경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월 순수익은 약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가 될 수 있다. 손익 구조가 더 좋고 고객층이 안정적이라면은 그보다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업계 평균 수준의 매장만 안정적으로 운영해도 결혼 시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제력이 된다. 하지만 경수의 경우를 단순한 평균 매장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다. 방송 이후 그는 공유를 닮은 안경원 원장이라는 화제성을 얻었다. 실제로 방송 직후 그의 직업과 매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방송 효과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일반 안경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셈이다. 만약 경수의 매장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연매출 3억 원대라면 월 매출은 약 2,500만 원 수준이다. 이 경우 순이익률 15%에서 25%를 적용하면 월 순수익은 약 375만 원에서 625만 원까지 추정된다. 연매출 5억 원대 매장이라면 이야기는 더 달라진다. 연매출 5억 원은 월 매출로 약 466만 원이다. 이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월 순수익은 약 62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계산된다. 그리고 만약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상위권 안경원이라면 전국 안경원 중에서도 극히 높은 구간에 속한다. 업계 자료에서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안경원이
전국 매장 중 약 5% 이내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월 매출은 약 833만 원이고 단순 계산상 월 순수익은 약 1,150만 원에서 2,083만 원까지도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경수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월 수입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송에서 드러난 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단순히 직업이 괜찮은 남자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자신의 수입 구조를 직접 만들어낸 남자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 안경원 창업 비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안경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약 2억 2,300만 원 수준으로 언급된 바 있다. 물론 개인 매장인지 프랜차이즈인지 입지와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장비와 자동 옥습기와 인테리어와 보증금과 초도 물량을 생각하면 안경원 창업은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업종이다. 렌즈와 안경테 재고까지 갖추려면 단순한 소자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경수의 진짜 재산이 보인다. 그는 돈을 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미 수억 원대 창업 자본이 필요한 업종에 진입했고 그 사업을 5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람이다. 30대 중반 미혼 남성이 이 정도 사업 기반을 갖췄다는 것은 결혼 시장에서 매우 강한 신호다. 게다가 방송과 분석 내용에서는 경수가 전세 거주와 세차 구입이라는 요소까지 갖춘 인물로 언급된다. 한국에서 전세는 단순한 월세가 아니다.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겨야 가능한 주거 형태다. 지역과 주택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전세는 수억 원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전세는 경수에게 축적된 자산이 있다는 신호를 준다. 세차는 현재의 현금 흐름이 버틸만 하다는 신호를 준다. 안경원은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신호를 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미지는 매우 강력해진다. 전세는 쌓아둔 돈이다. 세차는 현재의 소비 여력이다. 안경원은 미래의 수입원이다. 그래서 경수는 단순한 인기남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적인 결혼 상대였다. 나는 솔로의 여성 출연자들은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이도 직업도 삶의 경험도 이미 어느 정도 쌓인 상태다. 이런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설렘만이 아니다. 이 사람과 집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생활을 꾸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위기 때 도망가지 않을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지킬 줄 아는가? 이 질문들이 훨씬 중요해진다. 경수는 이 질문들에 대해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직업과 생활 구조가 답을 하고 있었다. 그가 매력적인 이유는 나 돈 많다고 말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경원 운영 5년 차와 수원 거주와 전세와 세차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현실적인 방향성이 드러난 순간 여성 출연자들은 그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다. 경수는 드라마 속 재벌 2세와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재벌 2세는 화려하지만 멀다. 그 뒤에는 가족의 권력과 복잡한 관계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 방식이 따라올 수 있다. 반면 경수는 덜 화려해 보여도 훨씬 현실적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가게를 굴리는 사람이다.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에게 이 차이는 매우 크다. 화려한 판타지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가능한 안정감이다. 경수는 바로 그 안정감을 제공하는 남자처럼 보였다. 경수의 또 다른 자산은 말투와 분위기였다. 그는 과거 방송과 언론 분야에 관련된 이력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CBC 아나운서 기자 합격 이력과 과거 무한도전에 노홍철 팬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며 그의 이미지는 단순한 자영업자에서 한층 입체적인 인물로 확장됐다. 실제로 경수는 말을 급하게 하지 않았다.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자기 감정을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았다. 낮고 차분한 톤과 안정적인 눈빛과 느리지만 분명한 말의 속도는 그에게 묘한 신뢰감을 만들었다. 연애 예능에서는 불안한 사람이 쉽게 드러난다. 누군가는 말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계속 확인을 요구하고 누군가는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하지만 경수는 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덜 말했고 덜 흔들렸고 덜 조급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 외모도 물론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출연자와 시청자들 사이에서 경수는 공유를 닮은 분위기로 언급됐다. 훤칠한 체격과 부드럽지만 남성적인 인상과 차분한 눈빛은 첫인상에서 강한 장점이 됐다. 하지만 경수가 단순히 외모 때문에 주목받았다면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외모는 문을 열었다. 직업은 그 문 안을 채웠다. 자산 구조는 신뢰를 만들었다. 태도는 그 신뢰를 굳혔다. 그래서 경수의 인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점점 결혼 상대로서의 평가로 이동했다. 특히 그가 순자와 영숙 사이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연애 예능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성에게 관심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진짜 인성이 드러난다. 어떤 남자는 그 상황을 즐긴다. 양쪽 모두에게 애매한 여지를 남기고 자신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경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점점 분명히 했다. 순자에게 향하는 관심은 과장된 고백보다 조용한 태도로 드러났다. 이 점이 오히려 더 강했다. 여성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거는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자가 그 경쟁 구도를 즐기는 것이다. 경수는 적어도 그런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감정적 재산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남자는 많다. 외모가 좋은 남자도 있다. 직업이 안정적인 남자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는 결혼 상대로 위험하다. 반대로 경수는 자신의 감정을 과하게 흔들지 않고 선을 지키며 선택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수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순자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가장 주목받는 남자의 마음이 한 여성에게 향하는 순간 그 여성은 자연스럽게 질투와 견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걸스토크 논란과 순자를 둘러싼 뒷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했다. 경수가 인기남이 될수록 순자는 선택받은 여자가 됐다. 그리고 선택받은 여자는 축하만 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경수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과 직업과 태도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느냐다. 업계 평균만 놓고 보면 안경원 원장의 연매출은 약 2억 4천만 원대이고 월 매출은 약 2천만 원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순수익은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준에서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다. 매출이 높은 매장이라면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구조다. 상위 5% 수준의 연매출 10억 원대 매장이라면 월 순수익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계산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수의 진짜 무서운 점은 특정 숫자 하나가 아니다. 그는 수입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자산의 구조를 보여줬고, 결혼 생활의 안정감을 보여줬다. 안경원 운영 5년 차, 업계 평균 연매출 약 2억 4천만 원대, 월 평균 매출 환산 약 2천만 원대, 안경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약 2억 2,300만 원 수준, 전세 거주 가능성, 새 차 구입, 방송 이후 커진 대중적 관심,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며 경수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3회 벨기 초반 가장 강력한 결혼 후보로 떠올랐다. 방송 이후 순자와 실제 커플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이미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송 안에서만 좋은 남자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방송 밖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 곁에 남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다. 결국 경수의 재산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다. 안경원과 전세와 새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전문성, 사업 운영 능력, 고객을 상대하는 능력, 돈을 벌고 모을 수 있는 구조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감정적 재산이다. 차분함, 책임감, 선을 지키는 태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능력이다. 나는 솔로 31기 초반 경수가 유독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잘생겨서가 아니었다. 그는 결혼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연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조용히 갖추고 있었다. 그는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이 대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쉽게 흔들리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경수의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가장 큰 재산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가 도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야말로 나는 솔로 31기 초반 그가 누구보다 먼저 여성 출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였다. 더 현실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인상보다 반복되는 생활의 안정감이다. 경수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 않았지만 이미 살아온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했다. 수원에서 매장을 지키고 고객을 만나고 비용을 감당하고 다시 매출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 매일 문을 열고 매일 책임을 지고 매일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삶은 가볍지 않다. 그래서 여성 출연자들이 경수를 바라본 시선은 단순한 호감에서 현실적인 계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계산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결혼 앞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판단이다. 사랑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고 설렘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미래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다. 경수는 그 질문 앞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답이 초반 판도를 바꿨다.